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종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저희가 현장에 나와 있는데 저희 뒤에 보시면은 약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인 세브란스 병원 약제팀 외래 약국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타이틀이. 그래서 오늘 콘텐츠가 뭐냐? 병원 약사가 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 마약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 약제 팀장님과 함께 콘텐츠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이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약제팀장인 정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평상시도 원래 이러시죠? 그럼요. 네, 이거보다 더 바쁘신 거예요. 네, 엄청 바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에게 이 병원 약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지만 약사도 병원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과 접점이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병원에 약사가 근무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로 저희는 이제 입원하신 환자분들의 약을 처방에 의해서 조제하고 또 투약하고 또 이제 약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 약사가 주된 업무가 입원 환자에 대한 조제와 복약 지도만 있는 건가요? 네, 제일 기본적인 거는 조제 및 복약 지도이지만요.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그 약물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약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처방전을 검토하고 또 약물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팀 활동에 같이 참여해서 회진도 같이 하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약사 업무가 전문화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이제 국가 전문 약사 자격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전문 약사 자격증도 한번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중환자, 감염, 심혈관, 내분비 등 9개의 직역의 전문 약사가 지금 배출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1회 시험을 치렀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지금 치르고 있고, 작년하고 올해에 시험을 치를 사람은 기존에 한국병원약사회 민간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약사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고, 곧 이제 수련병원 지정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수련병원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 수련을 마친 약사들이 전문 약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한국병원약사회 민간 전문 약사이긴 한데 국가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실직고를 하셨네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실무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국가 자격은 취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 약사가 되면 그 약사분에게는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요? 네, 약사는 일단 전문적인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그 역량을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제 그거에 대한 명예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향후에는 이제 차별화된 어떤 이제 수가나 급여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의약품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고 또 굉장히 까다로운 약품들이 많습니다. 약물 치료의 그런 단계, 과정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환자분들이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받으실 때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약물요법 전체를 다 검토하고 또 최상의 약물요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내가 병원 약사였는데 전문 약사를 땄어요. 네. 그럼 연봉이 좀 더 오르나요? 앞으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 전문 약사에 대한 콘텐츠도 예전에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가 이번의 주제가 이 마약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 약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마약을 관리하는 업무도 있다고 하는데 그 업무도 간략하게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은 다 이제 저희 약사들의 관리 하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관리가 까다롭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업무 스트레스도 높은 게 마약류 약품의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류 약품은 입고에서부터 보관, 조제, 투약, 또 반납, 양도 양수,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마약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더 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이제 마약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을 적에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약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잘 사용해야 되는 약품이기 때문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 콘텐츠를 촬영하기 이전에 네. 이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봤는데 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좀 길겠지만은 네. 이렇게 마약이 들어왔다. 네. 그리고 또 반출되고 폐기까지 네. 일련의 과정을 네.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마약은 일반 의약품보다 모든 절차에서 다 까다롭고 그 정보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저희가 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입고될 때부터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마약이 어떤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확인해서 입고를 해야 되고 그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되게 됩니다. 보고가 되어야만 그 마약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보고된 마약을 어떤 환자한테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사용해서 투약까지 그 일련 번호 정보를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다 등록이 돼서 보고가 돼야 되고요. 또한 마약은 이제 마취라든지 또 진정 이런 쪽에 사용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의 몸무게별로 사용을 해서 반드시 잔여 마약이 남게 됩니다. 잔여 마약도 그냥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다 회수를 해서 잔여 마약이 회수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괄 다 이제 폐기 처리를 해야 되고 또 환자한테 처방이 돼서 불출이 됐지만 사용하지 않은 마약도 그 환자의 마약이 그 번호를 가지고 다시 반납되어서 다른 환자한테 또 사용이 될 때 그 번호를 가지고 사용이 돼야 되는 등 굉장히 관리가 까다롭고 또 그 관리를 잘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저희가 약재 부서를 가서 한번 구경을 네. 해봤는데 네. 이 금고 안에 이제 마약이 네, 맞습니다. 교체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네. 있어요. 그거 네. 뭐 아무나 열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네. 거겠죠,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마약법에 그렇게 마약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제 금고에 이중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잠금 장치 내에서 매번 사용할 때마다 금고를 열어서 마약을 조제하고 또 금고를 닫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에 그렇게 마약이 입고가 네. 되고 반출이 되는 게 네. 굉장히 많은 엄청 많죠.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입원한 환자 중에 마약을 사용하시는 환자의 그 비율이 한 15%에서 20% 정도는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처방량은 굉장히 많고, 네, 또 진통 목적으로 사용할 적에는 그 약이 굉장히 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 조제해서 또 전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들어보면 굉장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 마약류를 전담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따로 있는 건가요? 사실 법에는 마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4명 이상일 적에 마약류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마약류 관리자를 둔다라고만 되어 있지 얼마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큰 빅5 병원이나 정말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 4명만 있는 의료기관이나 그냥 마약류 관리자를 두면 됩니다. 근데 사실 마약류의 관리 업무량은 막 큰 차이가 있겠죠.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약사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약사들 중에 한 3% 정도가 마약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다면 지금은 한 12% 정도가 네, 마약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어떻게 마약류 관리하는 약사를 두어야 된다 이런 거는 네, 그 인원 같은 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의사 4명 중 네. 한 명만 4명. 있으면 된다라고. 4명의 의사가 있을 때. 네. 그럼 2명 있으면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약간 그것도 법의 저는- 맹점이네요. 그렇죠. 사실 마약을 처방하는 의사 4명 정도 있을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좀 그렇죠. 있는 병원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은 굳이 마약류 관리자를 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니까 네. 한 분이 전담해서 키를 들고 금고 네, 키를 들고 계시는데 맞아요. 네. 그럼 그분은 약간 인센티브라도 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그런 없습니다. 수가 체계는 네. 없군요. 네, 저희가 정말 그 마약 관리에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수가는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당 240원, 외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방문당 170원 정도의 수가밖에 받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이것도 먹는 약에 한정되어 있고요. 사실 제일 까다로운 건 주사 마약의 관리거든요. 그렇죠. 또 잔여 마약류도 이제 폐기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그런데 주사는 정말 조제와 관련된 아무런 수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마약류 관리에 힘들게 일하는 약사들한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그분들조차도 네. 기본 업무 외에 또 네. 마약류 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네. 네, 많이 힘들겠네요. 네, 아까 보셨겠지만 정말 너무 바쁘게 네, 다들 서서 움직이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앉아 있을 틈이 앉아 없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쁘게 일을 하는데 또 마약은 정말 한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뭐 그 취급 업무 정지 같은 행정 처분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너무 강도가 높죠. 네. 그렇게 보면은 병원 약사도 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업무 강도도 네. 굉장히 센데 이직률 또한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한 20% 이상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의료기관 규모나 또 그 의료기관의 업무 현황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 미만인 의료기관도 있지만 50%가 넘는 기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약사들이 네, 오래 못 근무하고 사직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여기는 그래도 규모가 큰 상급 종합병원이잖아요. 아니 종합병원입니다. 아, 종합병원이구나. 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용인 세브란스는 종합병원. 네. 그러면은 그 상급 종합을 목표로는 그렇죠, 알고 목표로, 있습니다. 네, 네네. 목표로 앞두고 있는 병원인데, 네. 근데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은 네. 굉장히 인력난이 심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법정 인력 기준에 그렇죠. 사실 네. 300병상 미만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는 인력을 정말 너무 최소 인력만 두어도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정 인력 기준은 사실 조제하는 인력이고 그렇죠. 마약을 관리하는 인력은 별도로 더 그렇죠. 두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근무하는 한두 분의 약사님께서 조제 및 투약도 하고 또 마약 관리도 하고 그 아까 보셨던 그런 그렇죠. 복잡한 마약 관리를 또 하고 그러니까 사실 견디기가 쉽지 않은 네, 어쨌든 상황이죠. 거기 요양병원이든 네. 중소병원이든 똑같이 이런 관리는 다 같이 이루어지고 똑같이 다 해야 됩니다.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병원 약사가 되게 힘들어 보이게끔 나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네. 이 콘텐츠를 보는 네. 이 병원 약사를 꿈꾸는 약사를 네. 꿈꾸는 네네. 이 꿈나무들에게 네. 좀 장점을 그쵸. 어필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국가 자격 전문 약사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병원에 저희도 지금 31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그 중에 3명이 이제 국가 자격 전문 약사가 네네네. 있습니다. 지금은 10%잖아요. 앞으로는 50%, 60%가 아마도 전문 약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전문가를 꿈꾸는 약사라면 꼭 의료기관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렇게 콘텐츠를 마무리할 건데 네. 저희 혹시 끝인사 알고 계시나요? 어, 모르시죠? 네.
끝까지 항상 죄송합니다. 안 보십니다, 네, 다들. 네. 저희가 하나 둘 하면 건강하세요 이거 한 번만 네네. 해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병원 약사를 알고 계신가요? 병원 약사는 환자의 처방약을 검토 및 조제하고 약을 무균 환경에서 안전하게 조제하며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위해 복약 지도를 합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약물 부작용을 관리하고 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별 맞춤 치료에 참여합니다. 효과적인 약물 치료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병원 약사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함께합니다.